자, 46쪽 3번. 3번은 기압에 대한 얘기인데,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한다.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압은 항상 상대적이어서 고기압이 얼마 이상이 되면 고기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된다. 그래서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는데, 자연은 항상 뭐 한다고? 평형 상태를 맞추려고 한다고. 그럼 얘는 가진 게 많으니까 공기를 뱉어야 되지. 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공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뿜어져 나갔다고.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로 나갔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이거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고, 얘를 옆에서 보면 얘는 공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갔고, 얘는 공기가 이렇게 빨려 올라왔다 이거라고. 산소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긴다 이거야. 됐니?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에서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고기압 저기압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일기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일기기호 이렇게 보면 일기기호가 이렇게 생겨 있어. 17 있고 점 찍혔고 100일 색칠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가운데 동그라미, 얘가 의미하는 건 운양이야. 구름의 양이야. 그리고 관측소 위치에다가 동그라미를 갖다 그린다. 관측소 위치에다가. 두 번째 17은 얘는 현재 기온, 얘는 현재 기온을 얘기하는 거고, 요 점은 날씨야. 날씨 기호야. 날씨 기호. 그리고 짝대기 풍향인데, 풍향은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불어온다니까 북동풍이다 이거지. 북동풍. 꼬리는 풍속인데, 세모가 25m/s, 얘는 5m/s, 얘는 2m/s. 그래서 총 얼마? 32m/s가 분다 이거라고. 자, 마지막 100일은 기압을 의미해. 기압을 의미하는데, 원래 기압 숫자가 5자리 내지는 4자리야.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마지막 3자리만 표시하자고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럼 앞에 있는 2자리나 1자리는 어떻게 생략을 한 거냐? 첫 숫자가 0에서 4 사이의 숫자가 써 있으면 얘는 앞에 원래 10이 있었던 게 생략이 되고 쓰여진 거야. 자, 다시 첫 숫자가 6에서 9의 숫자가 써 있으면 앞에 있던 9가 생략이 되고 써졌다 이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1이 써 있는데 첫 숫자가 1이지? 그럼 원래 이 앞에는 10이 있었다고. 그래서 원래는 10, 10, 1이다 이거지. 그래서 첫째 자에서 점을 찍는다. 그래서 1010.1 헥토파스칼이다 이 뜻이야. 만약에 950이 써 있어. 그러면 앞에 숫자가 9니까 원래는 9950이라고. 995.0 헥토파스칼이다 이 뜻이라고. 됐니? 만약에 550이 써 있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야. 1055.0일 수도 있고 955.0일 수도 있어. 이거는 일기도 보고 판단해야 돼. 일기도를 보고 겨울이야. 그럼 1055가 맞아. 근데 태풍 왔어. 그러면 955가 맞다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때는. 그래서 일기 기온은 이렇게 나온다. 일기 기온. 자, 그럼 이제 저기압 볼게.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이 나타나 있는데, 온대 저기압이 나타나 있는데, 북반구에서 온대 저기압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 그냥 저기압 중심이 있고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이 있지. 그냥 합쳐서 얘기하면 돼. 바람만 보면,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래서 온난 앞에는 남동, 뒤는 남서, 여기는 북서, 여기는 북동풍이 불고 있다 이거지. 북동풍이 분다 이거야. 근데 남반구는, 자, 여기가 영도야. 적도라고.
영도를 기준으로 항상 대칭적이거든.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랭, 여기 온난.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바람이 남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시계 방향. 나머지 특징은 다 똑같아. 바람 들어가는 방향만 반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온난 지나면 기온 높아져, 기압 낮아져. 한랭 지나가면 기온 낮아져, 기압 높아져. 이런 건 다 똑같다고. 다만 풍향이 다르지. 얘는 북동이고 여기는 북서고 여기는 남서고 여기는 남동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남동풍이 뭐가 돼? 북동풍. 남서풍이 북서풍. 북서풍이 남서풍. 뭐 안 바꿨어? 북이랑 남만 바꿨으면 되지. 북이랑 남만 바꿨으면 남반구가 된다 이거라고. 얘네 둘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가. 얘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거는 똑같다 이거라고. 이건 똑같아. 자 그럼 3-1번 보면 얘 지금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지? 시계 방향 들어가니까 어디야? 남반구네. 그럼 남반구니까 언제저기압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저기압 중심이니까. 온난 한랭.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얘는 반시계로 들어가니까 북반구.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온난 한랭. 그래서 봐봐. 한랭 전선은 길게 뻗어 있잖아. 한랭에서 길게 뻗어 있다고. 모양 똑같아 지금. 등압선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 대칭적으로. 자 기억. 남반구의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지. 저기압 중심부에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구름이 형성되어 날씨가 흐리다. 맞네. 디귿 가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서 발달한 저기압.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A는 온난 뒤 한랭 앞이니까 뭐야? 따뜻한 공기잖아. 따뜻한 공기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겠네. 가에서 한랭 전선은 B 지점보다 A 지점에 가까이 위치한다. 한랭 전선은 A 근처에 있네. 그렇지? 그러면 남반구니 이거 물어본 거야. 자, 비읍.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달한다. 맞잖아. 나에서 저기압의 중심은 시간이 지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어디로 가야 된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되지?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된다. 그렇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자, 3-2번. 3-2번. 3-2번인데 그 뭐야? 네, 저번 주에 왜 그 싸이월드에 옛날에 만났던 누님이 글을 남겼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분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내 번호가 옛날부터 안 바뀌었는데 물론 옛날엔 016이었는데 지금 이제 010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제 대학교 친구들 몇 명이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문자가 왔어. 문자 홍인랑 씨 핸드폰 맞나요?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장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문자가 뭐라냐? 나 누구야? 기억나? 이렇게 온 거야. 그래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좀 이따 전화가 오더라고 그 번호로.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받기가 좀 이상하잖아. 안 받는 것도.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받았더니 여보세요 이랬더니 나 누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네. 분명히 옛날엔 반말했는데 반말 못 하겠더라고. 나보다 어르신이니까. 왜냐면 20년 전이잖아. 아 네 이랬단 말이야. 아 네 이랬더니 야 너 어떻게 학원 강사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왜냐면 20살 때 만났으니까 내가 학원 강사할 줄 몰랐겠지. 그때는 학원에서 일하지 않을 때니까 그냥 학생일 때니까. 그러더니 이제 본인 아들이 인강을 보고 있었는데 인강을 보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얼핏 봤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 나와서 가서 봤더니 나였다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찾아보고 이제 연락했다고. 그래서 아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근데 그러시군요 하고 나도 모르게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이래버린 거야. 그냥 학부형이니까 이제 어머니잖아.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이랬어.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거기 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본인 애가 고3이래.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고3 자식이 고3이면 이게 시기가 애매해. 나랑 만났던 시기가 이게 내가 걸쳐 있었을 수도 있어. 누군가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메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서브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잘 생각 옛날에 더듬어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헤어지긴 했어 서로. 너무 깔끔하게 헤어지긴 했거든.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물어봤어. 혹시 제가 세컨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건 서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건 못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책 좀 보내달래. 자기 아들 공부하게. 아, 네 알겠다고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보고 어디 사니? 그래서 저 인천 송도 산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인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안 물어봐 이러는 거죠. 예, 안 궁금해요. 이랬더니 그랬더니 나보고 책 받으러 자기가 오겠다는 거야. 아들이랑 본인 아들이랑 같이 올 테니까 책 받아가면서 얘 상담 좀 해주래 하고 하더라고. 지우가 상담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나보고 애 데리고 갈 테니까 상담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자기 아들 좀 해달라. 그래서 아 싫다고 그냥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공부만 하시라고. 뭐 통화라도 한번 해달라. 아,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랬더니 나보고 이 새끼 여전히 냉정하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청 당황했다. 엄청 당황해서 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기억이 남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 좋아서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 잘. 그렇잖아. 너 뱃속에 있던 거 기억나? 안 나잖아.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지금. 너 어렸을 때 뭐 집었는지 기억나니? 돌잔치 때? 돈 주웠어? 뭐 펜 주웠어? 뭐 모르잖아. 나도 그런 느낌이거든. 너무 오래 전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내가 냉정했었나? 나 따뜻한 사람인데. 아,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하더라고. 아. 그리고 내가 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야, 이렇게 연락 왔어. 너무 신기하더라. 무섭더라.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와이프가 나보고 꼭 그걸 오늘 얘기해야 되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거든. 왜냐 어제 이제 개천절이었잖아. 빨간 날이었잖아. 근데 수업이 저녁밖에 없었다고. 낮엔 집에 있었거든.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돼. 그 얘기를. 이래서 왜? 오늘이 뭔 날인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 결혼기념일이더라고. 나 결혼기념일. 그랬더니 와이프가 야 오늘 우리 결혼했어. 그래서 아 맞아. 하늘이 열릴 때 내 인생의 문이 닫혔어.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업 없는데 있다고 구라져. 야나 갈게 이러고 나가버려서 일단 이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가갖고 빨리 검색했지. 꽃배달 서비스 빨리 해갖고 집에다 꽃 보내고 알고 있었어.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 나는 모른 척 한 거지. 깜빡 속았네 너 이랬거든. 그러니까 시끄러워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결혼했잖아. 왜 나만 축하해야 해? 왜 나만 축하하냐? 본인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난 돈이 없어. 돈이 다 갖고 있어. 나는 가진 게 없거든. 난 사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자꾸 나보고 뭘 달래 선물로. 그래서 야 네가 갖고 있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모아놓은 거 없니? 받은 게 있어야 모은 게 있지. 따로 모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절대로 주지 않아. 아무튼 3-2번 물리량의 변화야. 자, 남동 남서 북서로 바뀌고 있어. 남동 남서 북서고. 자, 여기 보니까 이때 기온이 높아져. 그럼 뭐야? 온난 지나갔네. 이때 기온이 떨어지잖아. 한랭 지나간 거지. 근데 온대 저기압이 다가오면 저기압이 다가오니까 기압이 낮아져. 근데 온난 전선이 지나가도 기압이 낮아지지. 그럼 기압 변화 그래프로는 온난 전선 통과 시점은 알 수가 없어. 뭐만 알 수 있냐면 한랭 전선 통과 시점만 알 수 있어. 그래서 물리량 그래프가 나왔는데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그게 일반적으로 기압 그래프야. 그리고 기압은 한 번만 꺾여야 돼. 한 번만. 한 번밖에 안 변하니까. 열대 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열대 저기압도. 그럼 온난 전선이 지나가는 건 기온이라든가 풍량 보고 판단해야 돼. 기온의 풍량. 자, 기억.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 맞지? 온난 전선은 경과 시간 2시에서 6시 사이. 그러네 지금 시간 보면. 소나기는 한랭 후면이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22시간이 지나야 돼. 그럼 26시간 확률이 높겠네. 온대저기압 중심과 가까워. 그럼 당연히 기압은 낮아야 되는 거고, 온대저기압 중심에 가장 가까울 때는 기압이 제일 낮을 때니까 경과시간 23시쯤 대략 그쯤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 이거라고.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자, 4-1번은 아까 했지. 4-2번. 4-2번. 자, 그린 가는 북반구에서 형성된 온대저기압의 모습인데 지금 전선 두 개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y 플라임 잘라낸 거지. 당연히 y 플라임 잘라낸 거다. 자, 기억. B의 후면에는 좁은형의 구름, 적은형, 한랭전선. 니은 온대저기압에서 저기압 중심에서도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상승기류 있으니까. 디귿.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한랭 뒤쪽이 두꺼워. 그럼 어디? B가 두껍겠네. A가 두껍다가 아니라 B가 두껍다. A 지점 상공에는 지금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져. 근데 이때는 완만하잖아. 그럼 거의 수평이지. 저 지점에서는. 그래서 A에서는 거의 수평.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건 한랭 뒤쪽이니까 B. 그리고 얘는 Y 플라임이 된다 이거지. 간단하지 문제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된다. 자, 5번 이제 태풍이다. 5번 태풍. 열대 저기압인데, 자, 열대 저기압. 일반적으로 이제 태풍을 얘기해.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데 그냥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 근데 온대 저기압이 세력이 강해지면 열대 저기압이 될 수 있냐?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온대 저기압이 열대 저기압 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열대 저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기도 한다. 열대 저기압 세력이 약해지면 얘가 세력이 약화되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수 있어. 온대 저기압으로. 자, 그래서 태풍의 이동을 보면 자, 위도가 30도인데 무역풍이 불고 편서풍이 불어.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가는 거지. 포물선 그리면서 간다. 그랬을 때 태풍이 아래에 있을 때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 있는데 태풍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선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반시계로 불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태풍이 가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은 위험 반원. 여기는 위험 반원이 된다. 그럼 진행 방향이 어디다? 동쪽이 되는 거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내지는 동쪽이 위험 반원이 된다. 위험 반원에서 풍량 변화를 보면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니?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지. 위험 반원에서는 풍량 변화가 시계 방향이었어.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안전 반원이잖아. 안전 반원이고 얘는 진행 방향의 서쪽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바람이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풍량의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거라고. 됐어? 자, 그리고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 북서쪽이었는데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 북동쪽이어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냐를 보고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이거라고. 태풍의 진행 방향을 보고 나서. 자, 근데 여기가 영도야. 영도. 그러면 영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 남이 30도야. 자, 여기도 무역풍이 불고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그럼 태풍이 이렇게 간단 말이지. 태풍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태풍이 여기 아래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있다고. 위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거잖아.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남반구는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 같은 게 이번엔 진행 방향이 왼쪽이지. 진행 방향 왼쪽이 지금 불어 들어가는 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요 왼쪽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된다고.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된다. 근데 얘도 역시나 방위로 치면 동쪽이야. 방위로 치면 얘도 동쪽이야. 그리고 풍량의 변화를 보니까 여기서 이걸로 바뀌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 풍량의 변화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시계 반대 방향. 됐니? 자, 근데 여기는
안전반원이고 안전반원이 되고 진행 방향이 어디야? 서쪽이 된다고. 진행 방향이 서쪽이야. 진행 방향 서쪽. 그러면 바람이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라고.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됐니?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 다만 둘 다 진행 방향의 동쪽이 위험 반원.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때 진행 방향이 남서쪽이지. 얘는 북서인데 얘는 남서잖아. 뭐야? 북남만 바뀌었지 또.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남동으로 가. 봐. 북동인데 남동 됐잖아. 북남만 바뀌면 남반구가 된다고. 북남만 바뀌면 남반구가 된다 해서 이동 방향은 일단 이렇게 된다. 이동 방향은. 자, 그래서 볼게. 기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동 경로는 포물선 궤도고 태풍이 북상, 왜 북상해? 태풍도 결국엔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야. 그럼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가야 고위도니까 북쪽으로 간다고. 북상한다고. 그럼 남반구에서는 남쪽이 고위도니까 남하할 거야.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내려오잖아. 북반구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자,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낮은 해역을 통과하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세력이 약해지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는 건 기압이 낮다지.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 거지. 혹은 수증기를 공급받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수증기를 공급받을수록 세력이 강하다. 그래서 세력이 약해진다 이거라고. 자, 제주도는 태풍 진행 방향 왼쪽이니까 안전반원이고 태풍 중심에서 하강 기류가 약해. 그러면 태풍의 눈이 약해져. 뚜렷한 게 아니라 약해진다고. 쟤도 다시 볼게. 그럼 태풍의 구조를 보면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생겼냐.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반시계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뺑글뺑글 이렇게 올라간다고 돌면서. 그럼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그럼 밑에서 공기를 올려주는데 밑에서 공기를 계속 올려주려면 위에서는 공기를 빼내야 돼. 그래서 상층에는 고기압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를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고. 그리고 중심부에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 생긴 이 하강 기류, 여기를 뭐라고 한다?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세야 눈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거야. 됐어? 자, 남반구. 남반구는 역시 저기압이 있는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시계. 그럼 얘가 시계로 뺑글뺑글 이렇게 돌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긴다고.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럼 위에 고기압이 생기는 거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나간다고. 그러면 가운데 역시 하강 기류가 생긴다. 이건 태풍의 눈이다 이거라고. 이건 똑같다고. 됐니? 그러면 내가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찍었어. 위에 사진을. 근데 구름이 말려 들어가는 방향이 반시계로 나왔어. 그게 북반구야 남반구야? 구름 말려가는 게 반시계로 나오면 반시계로 나왔어. 그러면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야.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건 사진에 안 찍혀. 이건 구름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올라가는 모양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로 말려 있으면 북반구 구름이, 시계로 말려 있으면 남반구 사진이다 이거야. 그래서 태풍의 물리량을 보면 여기가 태풍의 눈인데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풍속은 세지다 뚝 떨어지고 세지다 뚝 떨어진다. 풍속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의 풍속 차이 있잖아. 위험 반응, 안전 반응의 풍속 차이. 이 풍속 차이가 뭐에 비례하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비례한다. 이 풍속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름을 의미한다 이거라고. 저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미음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가 강하다는 얘기는 눈이 뚜렷하다는 얘기니까 다가 약해야 되지. 다는 눈이 거의 안 보여. 태풍의 눈이. 비읍 나에서 A 지역에는 정체성 고기압,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 있으니까 정체성
고기압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리을 미음 빼고 맞네. 리을 미음 빼고 맞다. 자 5-2번. 자 물리량 그래프인데 하나는 태풍이고 하나는 온대 저기압이래. 그럼 일단 기압 그래프는 떨어지다가 올라간 거니까 얘가 일단 기압이야. 일단 얘가 기압이야. 얘가 기압 그래프야. 얘가 일단 기압 그래프가 된다. 됐지? 그리고 풍향은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풍향은. 그러면 풍향을 보니까 얘는 지금 남동에서 남서야. 그치? 남동에서 남서야. 근데 얘는 남동, 남서, 북서야. 그럼 남동, 남서, 북서니까 얘가 온대저기압이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봐. 태풍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 관측소를 통과하지 못했어. 관측소가 여기 위에 있었다고. 그러면 북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태풍이 관측소를 통과했어. 그러면 이렇게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남풍계열. 그러면 태풍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기압을 최저를 찍고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최저를 이때 찍거든. 그럼 요 전은 태풍이 아직 지나가기 전이지. 이 근처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벌써 남풍이 불어?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얘는 지금 거의 지나가니까 남풍 계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태풍이 돼야 된다고. 얘가 태풍이고 얘가 온대 저기압이 된다 이거야. 온대 저기압. 그리고 기온 그래프가 얘가 기온 그래프가 되는 거지. 요 선이 요게 기온 그래프가 된다 이거라고. 기온 그래프.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압. 온대 저기압이 통과한 지역은 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뚜렷하게. 그러네. 파란색이 변화가 심하지. 니은 점선은 기압 변화 아니 기온 변화. 점은 풍량 변화고 관측선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왜? 풍량의 변화가 남동, 남서, 북서잖아. 만약에 남반구였으면 북동, 북서, 남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북반구. 나에 비해 가에서는 기온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가는 열대저기압이고 나에서 관측소는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의 왼쪽이다 이 말이. 자 저기압이 이렇게 있었어. 온대저기압이 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진행 경로의 왼쪽이라는 건 관측소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거든.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불어야 돼? 북동풍이 불어야 돼. 저기압 위쪽에 관측소가 있으니까. 근데 남동, 남서, 북서가 다 불려면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래야 여기 왔을 때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불 수 있거든. 그럼 저기압 진행 경로에 이쪽이니까 오른쪽이지. 앞으로 갈 때 이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했다 이거라고. 오른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리은 시옷이 틀렸네. 리은 시옷. 자 6번. 자 6번은 그림 가는 어느 시기에 북반구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태풍의 풍속 분포. 자 일단 어디라고? 북반구라고. 일단 북반구라고. 북반구라면 얘는 이렇게 갈 거야. 둘 중에 하나지. 북서로 가거나 북동으로 갈 거야. 북반구였다면. 자 나는 이 시기의 태풍 구조래. 자 이건 얘 그냥 구조 됐고. 자 얘 보면 얘가 지금 풍속이 0이야. 그럼 이게 뭐야? 태풍의 눈이지. 태풍의 눈이야. 그럼 요 지점을 경계로 얘가 1번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2번 방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태풍의 이동은 지금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태풍이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의 북반구니까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돼야 되지.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돼야 돼. 근데 2번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풍속이 어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풍속이 어때? 같아.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풍속이 같다고. 그럼 위험 반원이 없는 거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2번 방향 이동한 게 아니라고. 어디로 갔다? 1번으로 갔다는 거지. 그래야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 태풍은 북동쪽으로 가고 있다. 북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역풍과 편서풍 중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지.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편서풍의 영향. 자 기억.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 왼쪽에 위치한 관측소 안전반원. 안전반원이잖아. 안전반원은 풍속이 대체로 큰 게 아니라 작게. 태풍의 이동 방향은 북동쪽이고 A는 거의 흰색이니까 0. 기압의 효과만을 고려할 때 자, 해수면이 있어. 태풍이 여기 왔다. 태풍의 중심이 왔어. 그럼 태풍의 중심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그럼 중심은 공기가 약하게 누를 거야. 주변은 공기가 세게 누르겠지? 세게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이 주변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겠네. 살살 눌렸으니까. 그래서 기압만 고려하게 되면 태풍의 중심부가 해수면이 높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A가 B보다 높아야 된다고. 태풍 상공에서 공기는 어떻게 나가고 있다?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다. 이거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된다. 니은 디귿 리을. 자, 6-2번. 얘는 지금 그림이 북방군지 남방군지 안 나와 있어. 첫 번째 가 봐봐. 구름이 반시계로 말려 들어가 시계로 말려 들어가 지금. 구름이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지금. 그럼 뭐니? 반시계지? 구름이 반시계니까 여기 어디야? 북방구. 북방구였다 이거지? 북방구. 두 번째 얘는 물론 얘 가지고도 찾을 수도 있어. 얘 바람 보면 어떻게 돼? 바람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반시계로 들어가잖아. 바람이 반시계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북방구라고. 북방구가 된다 이거야. 북방구. 그런데 여기가 태풍의 눈이잖아. 중심. 그럼 이동 방향이 북방구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하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2번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풍속이 대칭이지. 그럼 안 되잖아.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어디? 1번으로 가고 있네. 현재 태풍은. 그치? 1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지.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지. 왜? 일로 가면 무역풍이고 일로 가면 편서풍이잖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무역풍 때 있었다 이거야. 현재 태풍은. 자, 기억. 가는 남반구 아니 북반구. 태풍의 이동 속도는 관측 풍속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이동 속도가 뭐에 비례한다고?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의 풍속 차이에 비례한다고.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 풍속 차이가 크다는 얘기니까 풍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태풍은 남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이 말은 뭐야? 남반구다 이거잖아. 북쪽으로 가야지. 북반구에 있어. 태풍은 x 플라임 요걸 축으로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야? 요걸 축으로? 아니잖아. 이걸 축으로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지. x 프라임의 수직인 데를 기준으로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자, 구름은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남동쪽이 어디 여기하고 누가 더 허였니? 남동쪽이 훨씬 하얗지. 그럼 남동쪽이 훨씬 구름이 넓게 분포한다고. 그래서 니은 미음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미음. 자, 7번 하기 전에 자, 7번 하기 전에 그럼 마지막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비교해 보자고. 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마지막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자, 온대 저기압이 있고 열대 저기압이 있다고. 자, 온대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얘는 어디서 생기냐?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위도 60도 부근. 자, 다음 주에 할 거야. 순환에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 이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부른다. 한대 전선대. 자, 열대저기압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분포한다. 그래서 아라는 말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아, 열대, 반드시 얘는 바다.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아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왜 그런 거냐면 에너지원 때문에 그래.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 높이차 내지는 일부 수증기에 잡열이 있어. 잡열이 뭐냐면 상태 변화할 때 방출 혹은 흡수하는 모든 열들을 잡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한다. 잡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미량이고 거의 위치 에너지야. 거의 위치 에너지다.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근데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잡열이야. 그러니까 태풍은 수증기 공급이 많이 돼야 돼. 그래야만 세력이 강한 거야. 그리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가. 근데 열대저기압은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과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이 달라. 다른 편서풍이야.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은 지구과학 원에서 안 배워. 상층 대기에서 부는 편서풍을 얘기해. G1에서 안 배운다 이 바람은.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은 G1에서 배우는 편서풍 얘기하는 거야. 대기 대순환에서. 근데 이건 G1에서 안 배워. G2에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얘는 항상 전선을 데리고 다녀. 전선을 동반하지만 얘는 전선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얘는 전선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자, 근데 열대 저기압 중에서 수온이 27도씨 이상, 기압이 965 헥토파스칼 이하, 풍속이 17m/s 이상이 되면, 이렇게 이상이 되면 이걸 태풍이라고 하는데 G1에서는 태풍과 열대저기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이렇다. 그리고 열대저기압은 항상 일기도에 그려지면 등압선이 원형으로 그려진다. 얘는 등압선이 원형으로 그려져. 등압선이 원형으로 동그랗게 그려진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기상현상 7번 볼게. 그린 가하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원인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시간당 강수량. 자,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 집중호우가 되는 조건이 있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집중호우라 그랬지.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집중호우다. 첫 번째, 시간당 30mm 이상. 시간당 30mm 이상이 내리면 집중호우야. 혹은 하루에 80mm 이상 내리면 집중호우야. 하루에 80mm 이상 내리면 집중호우야. 세 번째,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이 내리면 역시 집중호우라고 한다. 됐니? 이런 특징을 간다. 집중호우는 이런 특징을 간다. 집중호우는. 자, 그럼 볼게. 기억.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강수 현상이 안 나타난다. 지금 보니까 까매. 그러니까 니네 책은 하얗지. 비가 안 오고 있지. 자, 니은 가에서 제주도 부근에는, 제주도 여기거든. 태풍이 아직 통과 못했잖아. 그럼 바람이 반시로 불어 들어가니까 뭐야? 북풍. 남풍이 아니라 북풍. 디귿. 나의 집중호우는 장마전선. 자, 띠가 가로로 펼쳐져 있으면 장마라고. 나와 같은 형태의 집중호우는 주로 여름, 장마니까. 가하나 모두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기압이 제일 낮아? 아니지. 얘는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아. 근데 여긴 비 안 와. 가 때문에 안 되지. 가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자, 7-2번. 황사인데, 황사는 모래바람이 날라오는 건데, 황사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날라오는데, 기본적으로 황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온다.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도 온대저기압의 편서풍이야. 너네가 배우지 않는 편서풍. 상층 대기에서 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황사 같은 경우는 얘는 발원지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겨야 해. 그래야 모래를 띄울 거니까. 발원지는 상승 기류가 생겨야 돼. 그리고 기후적으로 봤을 때 발원지는 한랭해야 되고 건조해야 돼. 그래야만 모래가 잘 부서질 수 있어. 잘 부서질 수 있다. 두 번째, 피해를 받는 지역은 날라온 게 떨어져야 되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해야 돼. 그 말은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이어야 한다 이거라고. 그래서 황사가 오는 건 얘는 양쯔강 기단이랑 상관이 있는데 양쯔강 기단이면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야. 그러면 황사는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와야 돼. 근데 황사는 얘는 주로 봄철에만 온다고. 가을에는 잘 안 와. 가을엔 왜 안 오냐? 가을은 여름 다음이기 때문에 모래가 좀 젖어 있어. 그래서 모래를 띄우기가 힘들어.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주로 봄에 자주 온다 이거라고. 봄에. 자, 기억. 황사는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했고, 니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또는 건조한 황토지대. 맞지? 디귿 10년 단위 평균 황사 발생 일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황사는 이게 뭐야, 거지 같은 거야.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데 대도시가 어딘데? 대도시의 기준이 뭐니? 대도시의 기준이 뭐 인구 몇만 이상 뭐 이게 타탐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막대 그래프를 줄 거야.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변화를 보고 나서 읽게 만들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표기는 안 쓴다. 근데 어쨌든 해안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고. 미음 중국 내륙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 발생 횟수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지. 증가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고. 자, 8-1번. 8-1번. 자, 그림 가은하는 각각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30mm 이상. 그건 뭐야? 집중호우. 집중호우. 일 강수량이 80mm 이상. 그건 뭐야? 집중호우. 둘 다 집중호우지? 둘 다 집중호우 얘기했다 이거야. 둘 다 집중호우. 자, 그래서 기억.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 혹은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만 이래 틀렸지. 요거 말고 추가로 뭐도 있어야 된다고? 연 강수량의 10% 이상.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 이것도 집중호우지. 니은 집중호우는 5월보다 7월에 자주 나타난다. 집중호우는 5월 봐봐. 5월 없어. 7월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5월보다 7월에 자주 나타난다. 맞다고. 2010년대에는 6월에 집중호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면 이때는 없었거든. 근데 이때는 있지. 그럼 아예 없던 건 아니지. 8월에 집중호우 발생 횟수는 2010년대가 여기 2000년대가 여기. 그럼 2010년대가 맞네. 2010년 여기 2000년 여기. 그럼 2010년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2010년대가 2000년보다 많다. 맞지? 그래서 니은 리을이 된다 이거라. 니은 리을. 자, 마지막 내우. 마지막 내우 보자. 자, 내우. 내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게 뇌우가 되지. 아, 그리고 니네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잖아. 다음 주에 마지막 모의고사 있거든. 10월. 혹시 알아? 다음 주에 있어. 보통 이제 자살방지 모의고사라고 하지. 10월 교육청이. 문제가 되게 쉽게 낸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멘탈이 약한 편이면 보지 마.
봐봐요 손해다. 멘탈이 약한 편이면. 잘 봐야 본전이거든. 못 봐서 멘탈이 깨질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날 자습해. 그리고 문제 프린트만 받아서 그냥 혼자 따로 풀어보고. 혼자 풀면 또 되게 잘 풀어. 한 번에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은 편이면 안 푸는 게 나아. 괜히 가갖고 봤는데 나는 나름대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해도 안 되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면 안 보는 게 나아. 그리고 오늘 전과목으로 모의고사 하나 줄 테니까 보기 전에 한번 나중에 시간 해서 내서 집에 가서 한번 풀고 저 조교 새끼가 무슨 과목 보는지 물어보는 거 귀찮다고 이 새끼가 물화생기를 그냥 다 뽑아준대. 이 새끼 저거 일 너무 편하게 한다 새끼. 아무튼 필요 없는 과목 버리고 2개만 가지고 풀면 된다. 자, 천등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내우라고 한다. 그래서 내우는 얘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길 때 내우가 발생한다고.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길 때. 그러면 강한 상승 기류가 언제 생기냐 이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지표의 부등가야. 주로 얘기하는 게 지표의 부등가야. 부등이 뭐야? 같지 않다지? 지표가 골고루 가열된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만 가열됐을 경우 그때 공기가 뜰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0도 시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주위보다 온도가 높잖아. 왜 여기가 가열됐나 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뜨고 있다고. 이런 단계를 적은 단계라 그래. 이때는 거의 비가 오진 않아. 아직 이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0도 시선이 이렇게 나와 있었대. 0도 시선이. 그래서 이 지점은 여전히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뜨고 있었는데 이 지점은 지금 주위보다 온도가 낮지. 그럼 공기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떨어질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던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쏟아져. 근데 한쪽으로 몰려서 쏟아지니까 강한 비가 내린다 이거지. 강한 비가 내리게 됐다. 두 번째, 이 안에 보면 영하니까 얼음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얼음알갱이를 빙정이라고 한다. 이런 얼음알갱이를 빙정이라 그래. 그럼 이 안은 얼음알갱이만 있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물방울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고. 근데 여기 있는 물방울은 정상은 아니지. 왜 저기는 얼어 있어야 돼. 근데 물방울이 있잖아. 그럼 이런 물방울을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얘는 안정한 거니 불안정한 거니? 불안정한 거지. 얼어 있어야 안정한 거니까. 그럼 얘는 안정해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건들면 바로 온다. 쟤는 그냥 건들면 얼어버려. 그게 안정한 상태니까. 자, 저 지점을 다시 보면 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알갱이가 있었어. 얘 떨어져 무거우니까. 근데 밑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 꺼져 하고 얘를 민다고. 그럼 이리 올라가 다시.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과냉각 물방울을 건드려. 그럼 과냉각 물방울이 얼음에 사라락 갖다 붙는다고. 그래서 얼음이 커져. 다시 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꺼져 하고 다시 밀었어. 올라가면서 과냉각 물방울을 또 건드려.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커져. 그래서 상승 기류를 이길 만큼 얼음이 커서 밑으로 뚝 떨어져. 이거를 우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우박. 이걸 우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박이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였네. 첫 번째,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과냉각 물방울이 있어야만 얘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박은 겨울에는 잘 안 생겨. 왜?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니까 하강 기류가 강해. 그래서 공기가 잘 안 뜬다고. 두 번째, 과냉각 물방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안 생겨. 여름은 온도가 높아서 구름 내부도 영하까지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잘 안 생겨. 하지만 생기면 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되게 크게 생긴다. 그래서 우박은 주로 봄이나 가을에 발생한다. 다만 문제에서 표랑 그래프를 줬는데 우박이 여름에 많이 발생한 형태의 표나 그래프를 줬어. 그럼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여름에 발생한다고 문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박은 봄, 가을이야. 이 짓 하면 안 돼. 표나 그래프가 주어지면 중개 우선이야. 중개 우선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성숙 단계라고 한다고. 이 성숙 단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찌직찌직 번개 친다 이거지. 자,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있다. 여기 0도 시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강기류, 약한 비가 내리게 된다. 이런 단계를 소멸 단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후의 발달 단계가 저렇게 된다 이거라고. 내후의 발달 단계는 저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는 성숙 단계고 나는 소멸 단계지. 기억. 가에서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맞지? 성숙 단계. 니은. 가에서 강수 현상은 주로 하강기류 있는 쪽 맞네. 나는 소멸 단계고 가나모도 두꺼운 저군형 그렇고 가나모도 최상부는 0도보다 위니까 0도 이하네. 다 맞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된다 이거라고. 그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테마 7, 8 이렇게 풀어보면 된다. 여기까지 볼게.